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제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혁신성장 코리아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린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기가 시기만큼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융합교육을 추구하는 CMS 에듀의 이충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청자분한테 기업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대표님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MS 에듀 대표이사 이충국입니다. 1997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사고력 교육을 바탕으로 융합 교육을 해오고 있는 교육기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CMS 에듀에서 CMS는 무슨 뜻인지 시청자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의미가 좀 변해 왔었는데요. 네네. 이제 시대에 맞게 이제 조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크리에이티브 매스 스쿨로 시작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교육 방식이 이 소크라테스 3파법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문법이거든요. 네네. 대화법인데 그 메유팅 메서드라고 그 M을 따서 네네. M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식 질문으로 발문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철학 시간이라든가 이 소크라테스 3파법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 특별히 그것도 잘하는 어린애 교육에 이렇게 착안해서 그렇게 기업 명칭까지 이렇게 붙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 데는 특이한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좀 잘 알게 됐고요. 아이들이 저희 그 한국 아이들이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해외 이렇게 글로벌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한국 아이들이 정말 똑똑한데 왜 노벨상이 없을까? 항상 저는 그게 이제 퀘스천 마크인데 어린 아이들 때 부모들이 생각하는 내 아이는 되게 똑똑하고 천재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 교육이 문제풀이 중심의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4학년에 턱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턱에서 부모의 기대감이 못 미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부모는 계속 더 마구 더 시키게 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고 말하는 그 틀 안으로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실제로 교육을 해보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네네.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주면 그때그때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그 생각이 일종의 마치 물줄기를 타고 가듯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한 교육에 아이들이 노출이 돼서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생각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틀 네네.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네네. 사고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 객관식 교육을 아마 교육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크라테스의 그 3파법에서 창의력을 북돋는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교육의 그 화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시도할 때는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으셨죠? 그 상황 좀 잠시 말씀드릴까요? 네, 처음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는 입장에서 그 방식을 완전히 체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네네. 계속 우리 임상이라고 그러죠. 네네. 임상을 통해서 구상한 교육 방식을 계속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첫째는 시간 내에 우리 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지 않으면 네네. 외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은 투입해야 하고 교육 방식은 바꿔야 하고 빨리 성과 내야 되고. 네네. 네. 그런 문제가 제일 힘들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차츰 부모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새끼를 울타리 안에서 가둬서 먹인 네네. 그 맹수를 언젠가는 직접 본인이 나가서 야생에서 사냥을 해야 하는데 네네. 그 사냥을 하려면 처음부터 밀림에서 살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가둬서 자꾸 이제 먹이를 주니까 그것에 길들여진 아이는 밖에 나가 사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지금 초등학교 때 이걸 실행하지 못하면 중학교 때는 더 급해지고 네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당연히 입시에 들이닥치니까 지금밖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네네. 저도 이제 입시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었는데 네네. 초등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라 수학으로. 네네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면 생각의 흐름이 좀 다양하지가 못하고 막 오직 그 선배들이 풀어놓은 풀이 쪽에 자꾸만 다가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발문을 자꾸 개발하면서 이제 오늘날의 CMS가 만들어진 거죠. 네. 네. 이 CMS 하면 항상 따라붙는 게 있더라고요. 융합사고력.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네. 근데 융합사고력이 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교육에 접목시킬 때는 특히 잘하는 어린애 교육에 그 접목시킬 때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의 툴이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관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이런 걸 네. 이제 이머저리라고 하는데요. 네네.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네네. 또 내가 직관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본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고하는 능력이 계속 발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아이들이 확산적 사고를 잘하는 아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처음 주어지는 생각을 토대로 또 진화를 하고 또 진화를 하고 이런 진화를 하는 과정 끝에 이제 조금 복잡한 언어이긴 합니다만은 전이의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영역이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어떤 이제 생각이 예를 들면 과학적이기도 하고 수학적이기도 한 어떤 그런 사고의 전이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융합의 어떤 형태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네. 즉 다시 말해서 사고하는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함으로써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내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요즘 이제 세대를 우리는 Z라고 하는데 G세대라고 발음하잖아요. G세대. 네네. 이 G세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타고난 것과는 달리 DNA를 갖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경을 받아들이기 좀 쉬운 왜냐하면 부모들이 디지털을 계속 접하면서 일종의 유전적인 성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이 사고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그 융합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융합 사고력이라는 말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교육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절실하게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네네. 문제를 많이 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리면 오히려 거꾸로 옛날에는 문제를 많이 문제를 풀었지 많이 않습니까? 풀렸죠. 예. 그건 이제 이미 기성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므로써 네네. 그런 유형을 보면 금세 풀어내기 때문에 하는데요. 미래는 기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네. 모든 게 새로움으로 다가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 새로움을 받아들일 환경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야생에서 커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계속 부모의 논리에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넣어주고 그걸 풀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진정한 프레임에 딱 갇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유형만 잘 푸는 아이가 돼버린 거죠. 네네. 저희 한국이 아이들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에 안 나오는 전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 지금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다 표현하자면 네네. 인간의 두뇌는 CPU와 하드를 결합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네네네.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드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용량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1테라바이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테라바이트라고 가정했을 때 어렸을 때 불필요한 걸로 잔뜩 채워놓으면 하드는 필요한 만큼 제거를 하고 넣을 수가 있는데 인간은 자연 소멸되지 않으면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 공간을 이 디지털적으로 아이들이 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넣어놔서 어떤 거를 넣으면 그냥 진화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잔뜩 불필요한 걸로 담아놓으면 진정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할 때 이제 발현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더욱 시청자분이 지금 이 대표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실 그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융합 교육을 응용하는
적용하는 이런 그 사례, 방법, 진행 방법 같은 거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좀 방송 시간이 좀 많지 않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융합 교육하면 너무 어렵게만 생각들 하는데요. 네네. 과거의 코딩 교육은 융합 교육이 아니지만 네네. 이 시대의 코딩 교육은 융합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이 코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네. 과거는 전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인데 네네. 이제 이 시대는 코딩은 자기의 직업을 창직하는 시대라고 이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3D 프린터가 갖춰져 있고 네.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내면 옛날에는 그걸 구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알고리즘을 짠다고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알고리즘을 짜주는 걸 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창의적이면 미래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남들과 비슷하면 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창의적인 알고리즘을 짠다는 이 자체가 이미 벌써 융합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끌어다가 네. 나만의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짜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융합인데 네네. 그런 융합 교육이 첫 번째 이미 벌써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게 코딩 교육이 이제 융합 교육이고요.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네. 이 컴퓨팅 사고인데 네. 컴퓨터는 이진법에 의해서 0과 1을 오가면서 판단하는 거 말고는 판단하는 게 없거든요. 네네. 이용하는 게. 그 컴퓨팅 사고는 그러다 보니까 절차에 따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은 우리 사고력에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냥 막 건너뛰어버리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블록형 사고라고 하는데 이제 뛰어넘는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고하는 교육을 통해서 코딩 교육도 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통해서 코딩과 바이오가 결합하는 그러니까 컴퓨터와 IT와 BT가 결합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융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전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IT와 BT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IT와 BT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존의 기성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매는 아이가 아닌 이 주인공이 되려면 자기만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짜낼 줄 알아야 된다. 네. 그 또 한 가지 그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융합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커리큘럼 같은 거 이런 걸 좀 간단히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 회사 커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크게 이제 사고력과 그다음에 코딩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중등 영재 교육 이렇게 네네. 나뉘어 있는데요. 네네. 사고력이 이제 6세 후반부터 이제 저희가 프리 아이즈라 그래서 아이즈라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아이즈라 그래서 그 6세 후반부터 시작하다가 이제 Y라고 하는 건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마지막 단계고 네. 그 전 단계 이제 프리 Y라 그래서 학습하는 사고력의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교육을 하고요. 이 과정이 끝난 아이들이 이제 중등 교육 과정을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밀림에서 이제 변화가 네네. 쉽게 네. 접어드니까. 네, 밀림에서 이제 사냥을 하는 아이가 되어 있다고 네. 보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요즘 이제 영재 학교나 또는 과학고 또는 요즘 뭐 KMO라고 하는 건 기성의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지만 그런 문제도 자기 자신의 관점을 새롭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딩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제 론칭을 해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네. 저희만 잘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냥 과거는 기성의 거를 암기해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짜야 되니까 그 새로운 알고리즘을 짜려면 사고하는 능력이 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 연장선에서 알고리즘을 기반을 하는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피지컬 컴퓨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그 어린 애들이 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파이썬, 뭐 C 언어, 뭐 또는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또 AI까지.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중등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고력을 기반하는 그런 이제 밀림 방출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네. 저희는 철저하게 이제 콜라보 중심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든요. 네, 네, 네. 서로 협업의 시대다 미래는. 협업을 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 기본이고,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딱 두 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질문을 하면 1대1 질문을 하게 되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선생님에게 자신 있게 대답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네. 후자가 훨씬 많은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게 훨씬 많은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순간 그 아이는 선생님과 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 아이들이 1단계 교육의 호기심을 갖게 되는 절벽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 교육에서는 절대 1대1 질문에 답변을 못하게 합니다. 아. 그래서 질문을 누군가를 쳐다보고 하게 하더라도 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팀이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뒤에 해결한 것을 발표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눈을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같이 토론해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토론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냐면 우리 교육법에서는 그냥 자기가 잘한다 그러면 자기가 툭툭 튀지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혼자서. 맞습니다. 혼자 네. 이렇게 부각하기 위해서.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여러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고요, 일단.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걸 카피하게 됩니다. 네. 모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되고 또 발표하면서 발표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발표하는 데한 또 이런 자신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재학교에서는 실험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실험 리포트를 할 때 이제 발표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죠, 그런 데서 아이들이.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아, 진짜 이거를 우리가 빨리 노벨 경제학상이라든가 노벨학 이렇게 상을 좀 받기 위해선 이걸 좀 보편적으로 좀 확대시켜야 되는데요. 학생들만 좀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을 같이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지적인데요. 네네. 사실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네네. 부모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네. 부모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아이는 절대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고, 네네.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부모와 아이는 서로 굉장히 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네. 부모가 바뀌어야 돼서 저희가 이제 요즘 그 사회에 이제 기여하는 것으로 이제 꼭지를 제가 잡고 크게 3가지 꼭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네. 꼭지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알리기 위해서 브런치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무료 브런치 세미나를 저희가 1년에 예산 한 3억 정도 잡아서 네. 해외에서 이제 뭐 MIT 인공지능 연구 소장이라든가 우리 한국 부모들이 인정해 줄 만한, 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최첨단에 있는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1년에 2-3분씩 초대를 해가지고 아, 좋은 일을 하시군요. 브런치 세미나를 항상 5, 6월에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계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부모들이 잘 모르니까 네네. 소 단위로 그룹을 짜서 뭐 20명에서도 100명 정도 이내의 그룹을 짜서 직접적인 계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주소는 이렇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글로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인지시키고 아이가 문제풀이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계몽하는 거죠.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이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AI 시대는 AI 시대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AI 시대는 딱 두 부류로 그냥 크게 나누어질 것이다. 하나가 AI를 프로그래밍하는 자와 AI에 설계된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 나눠질 텐데, 네네. 우리 아이들이 전자가 된다면 정말 기회가 너무 많을 것이다. 네네. 미국에서만 1년에 150만 명씩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종사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부모들은 전혀 미래가 없는 것에 막 올인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아, 참. 그러면요, 부모뿐만 아니라 일단 그 교육의 행정 담당하는 사람들도 좀 이걸 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강의 좀 가시거나 아니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도 인식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좀 특별히 좀 이렇게 좀 많이 프로그램을 해서, 근데 이제 그 받아들이냐 문제인데 또 있는 네, 거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정말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지만 저희 나라는 외람되게도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그 벽이 너무 크게 져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사교육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네네. 수용이 안 되는 사회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잘 모셨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배운다.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냐 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방송이 이게 제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 벌써 다른 것도 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마 시청자분도 다 궁금하신 사항일 거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요. 네, 이 고맙습니다. 시청자분한테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자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사실은 정말 과거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과거의 부모님들 생각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도 쳐다보시고 SNS도 하시고 지금 디지털 환경에 접근을 하셔서 세상이 어찌 변하는 것을 눈으로 보셔야만 내 아이를 어떻게 이끌지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2대3, 3대7이라는 건데요.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2에 서 있고 틀린 생각으로 3에 서 있는 이가 나보다 똑똑한 이가 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를 잡는다. 그런데 3대7이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1대9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일에 아무도 가지 않는 일에 서 있을 때 내 아이는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를 하셔서 아이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성의 관점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이들을 자유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주시고 문제 푸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길들이게 하는 겁니다. 정형화된 아이는 밀림에서 사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자꾸 열악하다 하는데 열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게 열악한 중에 평가 중에 요소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CMS 애들이라든가 임직원분들이 좀 우리의 그 교육 환경을 확 변할 수 있게끔 좀 더 이렇게 사회 공헌적인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이렇게 사실 저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분께 제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성세대 입장에서 저도 배우는 입장인데요. 오늘 이충국 대표님의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되풀이를 좀 해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이런 것을 좀 속속들이 아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의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서 방송 시간은 제약되어 있습니다는 다음에 꼭 CMS에 대해 이충국 대표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2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이렇게 시청자분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실 거를 공고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자리에 나오셔서 한국경제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